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파이썬 마스터 자격증을 위한 파이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다양한 파이썬에 관련된 자료형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 관련된 자료형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차로 잡고 있는 거는 변수 다루기, 숫자형,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 리스트 자료형, 튜플 자료형, 딕셔너리 자료형, 그리고 불 자료형 이렇게 7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변수 다루기는 변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숫자형, 문자열 자료형, 리스트 자료형, 튜플 자료형, 딕셔너리 자료형, 불 자료형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변수 다루기.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름 공간,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이름 공간을 통해 문맥을 구분합니다. 변수가 있어야지만이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역 이름 공간과 지역 이름 공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 베리어블이랑 로컬 베리어블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이름 공간, 전역 변수라고 하죠. 전역 변수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한 가지 프로그램에서 다 쓸 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라는 것은 어떤 국한된 지역, 이렇게 묶여있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전역 변수,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전역 변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전역 변수, 어디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함.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지역 변수는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를 구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중요점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 모든 프로세스 내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역 변수는 어떤 함수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쓰고 없애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 변수가 존재하고요. 자, 전역 변수. 어디서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지역 변수. 어떠한 문맥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 어떤 함수 같은 거겠죠. 그리고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에 작성되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숫자형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숫자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숫자형이라는 변수는 말 그대로 숫자를 넣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수형이라든가 실수형이라 해서 소수점을 넣는다든가 이제 뭐 어떤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숫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형은 숫자, 넘버를 넣는 거고요. 숫자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어떤 자료형이든지 간에 숫자형이 존재하고요. 이 숫자형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기를 만든다든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정수 같은 경우는 1, 2, 3, 123이 들어간 거죠. 실수 같은 경우는 12.34 해가지고 부동소수점이 들어갔어요. 가끔 사용되는 팔진수하고 십육진수 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깊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팔진수와 십육진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면 된다. 여기서 보면 항목이 있는데 항목을 좀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 팔진수 그리고 십육진수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수형 같은 경우는 123, 마이너스 345, 0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실수 같은 경우는 123.45라고 표현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123, 1234.5 그리고 3.4 이스포넨셜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팔진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팔진수라든가 신유진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숫자형이라고 그러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문자,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 자료형.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저장할 때 변수에다가 선언을 하고 거기에 입력을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문자 자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자 자료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문자 자료형은 문자열이라고 하나의 열을 문자열이라고 그러고요. 이 문자열을 우리는 스트링이라는 문자, 단어 등으로 구성된 문자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두 개, 이 따옴표 중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두 개 다 쓸 수 있고요. 큰 따옴표,
지금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큰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 그리고 여기 큰 따옴표. 양쪽에 큰 따옴표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도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트링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큰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써서 양쪽 둘러싸기 같은 경우도 되고요. 작은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둘러싸서 양쪽 둘러싸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습 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안에 그러면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쓰다 보면은 뭐 1990 따옴표 치고 S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는 문자로 인식되니까 그냥 큰 따옴표를 묶어놓고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를 넣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를 묶어놓고 그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쓸 때는 작은 따옴표를 묶고요. 작은 따옴표를 쓸 때는 큰 따옴표를 묶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백슬래시를 사용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백슬래시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 따옴표, 그냥 어떤 문자를 잘라주는 따옴표가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슬래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백슬래시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슬러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슬러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거는 슬러시고요. 그리고 백슬래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스케이프 코드라는 게 있어요. 문자열 하다 보면 이스케이프 코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한 줄로 썼어요. 한 줄로 썼는데 우리가 한 줄 말고 그 밑에 줄에다가 내려주고 싶어요. 문자열을. 그럴 경우에 엔터를 치게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여기는 한 칸을 띄어라. 엔터를 넣어줘라는 어떤 명령어를 넣어줘야 돼요. 이때 우리는 이스케이프 코드라는 걸 씁니다. 자, 이스케이프 코드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슬러시 n 해가지고 문자열 안에 줄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문자를 쓰고 나서 요거를 중간에 넣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볼까요? 여기 요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 중에서 여기까지만 쓰고 한 칸을 띄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요거를 요 밑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럴 경우 요거를 요 안에다 넣어주면은 요게 자동으로 인식돼 가지고 엔터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스케이프 코드라고 얘기하고요. 이스케이프 코드에는 여기 슬러시 n도 있고 슬러시 t도 있죠. 슬러시 t 문자열 사이에 택 간격을 줄 때 사용하고요. 슬러시 두 개를 쓰게 되면은 슬러시를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슬러시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URL을 문자로 넣고 싶어요. 근데 UR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슬러시를 두 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로 그대로 표현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큰 따옴표로 그대로 표현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슬러시 R 해가지고 캐리지 리턴, 줄 바꾼 문자, 현재 커서를 가장 앞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슬러시 F에서 폼 피드, 줄 바꾼 문자, 현재 커서를 다음 줄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슬러시 A, 벨소리, 그리고 슬러시 B는 백스페이스 역할을 하고요. 슬러시 000은 널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슬러시라는 어떤 이제 이스케이프 코드를 활용해가지고 각각의 문자를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 줄의 문자열을 변수에 대입하고 싶을 때 줄을 바꾸기 위해 escape 코드 슬러시 n을 삽입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연속된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문자열 연산하기. 일반적으로 문자열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가 돼요. 더하기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더하거나 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문자 더하기 해가지고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문자 곱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자, 문자 더하기 그리고 문자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헤드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헤드에 파이썬이라고 지금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열을. 이게 이제 문자열이고 이게 헤드죠. 그리고 테일이라는 내용의 문자열로 is fun이라고 넣었어요. 자,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헤드 플러스 테일로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열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더하기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 보면은 A라는 변수 안에다가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넣었어요. 이거를 두 번 곱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두 번 곱하기를 해주면은 파이썬 해가지고 두 번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어떤 변수를 넣게 되면 그 변수에 이 값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더하기랑 문자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문자를 잘라내고 싶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문자만 사용하고 싶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넣을 때 기본적으로 8자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비밀번호가 8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문자열 길이를 확인해 가지고 그 비밀번호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A는 life is too short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문자열을. 그리고 A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len A라고 하게 되면 17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17이라고 길이가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알 수가 있고요. 문자열만큼 어떤 반복문을 돌린다든가 이럴 때도 우리는 문자열 길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 인덱싱과 슬라이싱. 인덱싱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의미거든요. 자, 문자열에는 각각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마다 어떤 넘버링이 돼 있어요. 이 인덱싱의 기본은 첫 번째는 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볼까요? 여기 0, 1, 2, 3, 여기도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비어 있는 거니까 5가 되겠죠. 5, 6, 7 이런 식으로 됩니다. A3 같은 경우는 0, 1, 2, 3이니까 2가 되니까 요 2가 나온 거죠. A의 세 번째를 보여줘라 해서 A의 문자열의 세 번째 인덱싱 값을 보여준 거죠. 슬라이싱은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어느 정도 사이즈만큼 잘라낼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인덱싱은 가리키는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슬라이싱은 잘라내는 의미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A라는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이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 A에서 B라는 거에서 우리는 A0, A1, A2, A3를 더해줬어요. 그러면 life라는 B가 변수에 입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긴 문장 중에 0, 1, 2, 3 각각 인덱싱만 가져와 가지고 잘라내서 붙여준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슬레이싱, 잘라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A는 2020-0601 레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2020년 6월 1일 레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비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열 같은 경우는 여기 2열 A에서는 요 앞에 여기 콜론이 있는데 이 콜론은 네 번째 이하로는 다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그러니까 네 번째 이하, 네 번째 미만. 그러니까 2020이네 있죠. 여기까지 다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2열. 그리고 대인은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네 번째 이상, 여덟 번째 미만.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0, 1, 2, 3, 4, 0, 06, 01까지죠. 그리고 여기가 여덟 번째니까요. 자, 여덟 번째 미만까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가져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웨더는 여덟 번째 이상은 다 가져오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2020 데이는 0601 웨더는 레인이라고 지금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변수를 각 쪼개가지고 슬레이싱 해가지고 하나의 year, day, weather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앞절에서 우리가 숫자형과 문자열을 했었죠. 스트링과 넘버를 했었어요. 이제 리스트라는 걸 볼 겁니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는 어떤 집합이에요. 한번 볼까요? 리스트 자료형 만들기를 보시면은 리스트를 사용하여 13579라는 숫자 모음을 만들기로 했어요. ODD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만들어 놨죠. 자, 여기 보면은 가로로 해가지고 대가로로 해가지고 지금 13579라고 만들어놨고 이거를 ODD라는 변수에다 넣었어요. ODD는 13579 이렇게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모음입니다. 리스트명 만드는 방법은 리스트명하고 리스트명과 요소 1, 2, 3 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물론 이제 대가로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다양한 형태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트가 데이터가 요소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문자열로 해가지고 life is too
short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숫자와 문자가 같이 혼용돼서 들어가 있어요. 1, 2, life is. 근데 2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1, 2 숫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똑같이 리스트가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소가 2의 요소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하나는 넘버, 숫자형,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형으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D 같은 경우는 숫자형, 그리고 문자열, 네 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연산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 역시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더할 수가 있고요. 곱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자, 여기 보면은 A는 1, 2, 3이고 B는 4, 5, 6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지는데 1, 2, 3, 4, 5, 6이라는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숫자를 바꾸면은 순서를 바꾸면은 당연히 B가 앞에 오면은 4, 5, 6, 1, 2,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A는 1, 2, 3이고요. A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세 번 반복을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반복하는 1, 2, 3을 세 번 반복하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A는 1, 2, 3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리스트 안에다가 len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len을 이용해가지고 길이를 구했죠. 길이는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en을 이용해가지고 리스트에서도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스트에서 값 수정하기. 자, 보시면은 여기 리스트에 보면은 1, 2, 3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2라는 값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 여기서 이 2는 일반적으로 이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이 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게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앞절에서 인덱스를 했었죠. 인덱스니까 0, 1, 2 그래서 3번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3을 바꾸는 거죠. 4를 넣어주면 돼요. 3번 위치에다가. 그러면 A는 1, 2,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값에다가 수정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딜리트도 할 수 있겠죠. d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요소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A는 1, 2, 3에서 del 그래서 A는 1, 0, 1, 2가 없어져 있죠. 그럼 1, 3만 남겠죠. 보시면은 1, 3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인덱스라는 거, 요거는 인덱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더하기도 되고 삭제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스트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은 append x라는 걸 이용합니다. append x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다가 x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x를 추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우리는 a는 1, 2, 3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럼 a는 1, 2, 3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a 1, 2, 3은 a.append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뒤에 추가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뒤에 추가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 2, 3,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지금 리스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4를 추가시켰죠. 자, 리스트 안에 있는 자료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A는 append 해가지고 여기에 뭐예요? 5, 6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1, 2, 3, 4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지금.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자, 여기서 만들어줬는데, 여기다가 다시 1, 2, 3, 4에다가 5, 6이라는 이 리스트를 추가한 겁니다. 자료형을 추가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료형. 어떤 형태의 자료형도 추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졌는데 이 리스트 만들어진 거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a.short이라고 해가지고 정렬 함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는 1, 4, 3, 2라고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a.short을 했더니 a는 1, 2, 3, 4라고 원래 순서대로 리스트가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a도 a, c, b라고 만들었죠. 근데 short을 하면은 a, b, c라고 이렇게 순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 위치를 뒤집기 A, B, C, D라고 지금 나와 있죠. 리버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뒤에서부터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위치는 A, B, C, D입니다. 요거를 여기서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리버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D, C, B, A라고 해서 A, B, C, D를 역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변환해서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리스트의 위치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인덱스 3이라고 하면 인덱스 3번 위치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3은 어떻게 되죠? 자, 위치를 반환할 수 있으니까 3은 위치가 0, 1, 2니까 2가 나오죠. 자,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위치는 2예요, 2. 그리고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위치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 리스트를 연산하기, 리스트의 요소를 삽입할 수 있어요. 인서트 할 수가 있어요. 인서트 A, B는 리스트의 A번째 위치에 B를 삽입하라는 함수고요.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위치의 순서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앞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A는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리스트 밑에다가 insert 0, 4라고 해서 0번째에다 4를 넣었어요. 그럼 맨 앞에 4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A를 프린트해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A인 4, 1, 2, 3이라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리스트 제거하기를 한번 볼까요? 자, 1, 2, 3, 4, 5, 6이라는 어떤 리스트가 있고요. 이 리스트를 remove 3 해가지고 3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중에 3을 제거하니까 1, 2, 4, 5, 6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1, 2, 3, 3, 4, 3, 5, 6이라 해서 3이 되게 많아요. 3, 3, 3 이렇게 중간에 3번이나 들어갔죠. 여기서 첫 번째 리무브를 해서 3을 지웠어요. 그러면 첫 번째 3이 먼저 지워집니다. 그래서 1, 2, 3, 4, 3, 5, 6 해가지고 요게 지금 지워진 거죠. 자, 요게 지금 지워졌고요. 요게 지워진 거에 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리무브 또 3을 하게 되면 두 번째 3이 지워지겠죠. 요게 지워지겠죠. 그럼 1, 2, 4, 3, 5, 6 이렇게 순서대로 멀티로 요소에 같은 값이 있을 때는 그걸 지울 때 앞에 것부터 순서대로 지운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 연산하기 위해서 리스트 요소 끄집어내기 팝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A는 1, 2, 3, A는 1, 2, 3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펍을 하면은 3이라고 되어 있죠. 펍은 리스트의 맨 마지막 요소를 돌려주고 그 요소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3을 가져오긴 했는데 3이 남아있진 않아요. 1, 2만 이제 남아있는 거죠. A를 찍어보면 1, 2만 남아있어요. 자, pub x는 리스트의 x번째 요소를 돌려주고 그 요소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1, 2, 3, 4에서 1을 하면 1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1번째 거, 자, 여기 1번이 여기죠. 인덱스가 여기 1번 0, 1, 2, 3이니까 그래서 1, 3, 4가 된다는 거 마지막에. 자, 리스트에 포함된 요소 x의 개수를 세고 싶을 때는 카운터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2번째 2의 카운터가 몇 개 있느냐. 여기서 지금 2가 하나예요. 아까 3이 3개 있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카운터 3을 하게 되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지금 여기서는 2가 하나이기 때문에 1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리스트를 확장할 때는 extend라는 걸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extend x 하면 x에는 리스트만 올 수 있으면 원래의 a 리스트에 x 리스트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1, 2, 3이라는 여기 리스트가 지금 존재하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a.extend 4, 5 하면은 이 리스트가 오는 거죠. 그래서 a는 1, 2, 3, 4, 5가 됩니다. 자, a가 extend 돼가지고 4, 5가 리스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extend는 x에서 x에는 리스트만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력값으로는 무조건 리스트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b는 6, 7이고 a.extend b를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7이라고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튜플 자료형입니다. 튜플.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형 중에는 리스트,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료형들이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튜플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리스트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형태가 좀 다르죠. 둘러싸고 있는 사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튜플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리스트와 거의 비슷하며 리스트와 다른 점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리스트는 뭘로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리스트는 대가로로 해가지고 둘러싼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튜플은 소가로로 해서 둘러쌉니다. 리스트는 그 값의 생성, 삭제, 수정이 가능하지만 튜플은 그 값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한번 고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튜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튜플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 A2 같은 경우는 1이 들어가 있고요. A3 같은 경우는 1, 2, 3이 들어가 있고 A4 같은 경우는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A5 같은 경우는 5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A, B 그리고 요 튜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A2는 1 이렇게 쓴 경우는
한 개의 요소가 있을 때는 뒤에 콤마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콤마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요. A4 1, 2, 3과 같이 가로로 생략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로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투플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투플 연산값 삭제하고 변경했을 때 우리가 이제 DEL하고 삭제할 수 있는 걸 썼어요. 근데 에러가 뜨죠? 투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절에서 우리는 투플은 뭐라고 했어요? 생성 삭제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 값을 생성 수정 삭제가 리스트는 가능하지만 투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에러가 난 거고요. 자, 인덱싱하기 위해서 A1에 1, 2, A, B 이렇게 넣었어요. A1에 0는 요거죠. 인덱싱이 1이고 3 같은 거는 0, 1, 2, 3이니까 B가 되겠죠. 여기 B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덱싱은 가능하죠. 데이터의 변경이 불가능한 거지 이렇게 인덱스하는 건 가능합니다. 슬라이싱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1, 2, 3, A, B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A1에 1부터 쭉 가게 되면은 여기 2, A, B 원래의 거를 변경을 못할 뿐이지 요거 값을 가져오는 건 할 수가 있어요. A1, 0, 1부터 전체 그러니까 2, A, B가 되겠죠. 더하기는 1, 2, A, B에서 A2는 3, 4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 2, A, B, 3, 4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요 원래 값을 변경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1에다가 1을 넣고 다시 또 A1에다가 2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넣었던 1은 없어지죠.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A1 곱하기 3 하면은 3번 반복되는 거죠. 3, 4, 3, 4, 3, 4 이렇게 지금 반복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렌으로 해가지고 렌을 이용하면 A1 자 4라고 1, 2, A, B에서 4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자료형 중에 하나인데 배열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왜냐면 키값을 갖고 있어요. 배열은 키값이 없고 인덱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키값을 갖고 있어서 파이썬에서는 연관 배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관 배열은 어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맞춰서 값이 있다는 얘기죠. 또는 해시라고 하죠. 다른 랭귀지는 해시라고 많이 하고 해시값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값이 변수랑 밸류로 그러니까 키랑 밸류 그러니까 이름과 값으로 나눠져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딱 보시기에도 키와 밸류의 한 쌍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키 1, 밸류 1, 키 2, 밸류 2 그리고 키 3, 밸류 3 해서 계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딕셔너리는 우리가 앞절 리스트는 대가로, 튜플은 소가로, 딕셔너리는 예 맞습니다. 중가로입니다. 중가로. 딕셔너리 이렇게 중가로로 둘러싸고 있고요. 키와 밸류상 여러 개가 중가로 둘러싸고 있고 각각의 요소는 키 밸류 형태로 쉼표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이라는 키값 안에는 하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 A를 치면은 1, 하이 이렇게 뜨겠죠. 요거는 뭐 딕셔너리로 선언된 거니까 이렇게 뜨겠죠. A에다가 A 그리고 밸류는 리스트로 해가지고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는 1, 2, 3 이렇게 뜨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연산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쌍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요 쌍 요소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A1, A잖아요. 그럼 2, B라고 하면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2가 뭐가 되냐면 키값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A는 딕셔너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2는 2의 값이 없어도 2라는 키값을 가지게 되고 B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B값이 들어가고요. A, 그래서 1A, 2B 이렇게 되는 거죠. 요소를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는 1A, 2B죠. A name은 pay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name이란 키값이죠. name이란 키값 안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A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A, 2B, name, pay.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지금 세 쌍이 있는 거죠. 자, A 3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A 3 하면 1, 2, 3 이라고 나오겠죠. 자, A는 1, A, 2, B, 3, 1, 2, 3, name, pay 이렇게 들어가서 있다는 얘기죠. 자, 3이라는 값 안에 원래 리스트를 넣은 거죠. 이렇게 리스트를 넣었어요. 자, 여기 원래는 3이 없었지만 3을 만들어줬죠. 이 키값이라는 무조건 정의를 한 겁니다. 자, A1이라고 하면은 A1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A1 같은 경우는 지금 A1 키값, 키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2, B, 3, 리스트, 네임, 페이 이렇게만 남고 A1 키값 1은 1은 삭제된 거죠.
딕셔너리에서 키 사용해서 밸류를 얻을 때는 우리가 이제 키 값으로 불러주면 돼요. A 가로 열고 이제 대가로, 자 대가로 해가지고요. 여기 킴이라고 지금 했어요. 그랬더니 10이라고 지금 나왔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중괄호 할 때 킴 10, 2, 리 99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면 10이 나오는 거고요. 리라는 이름을 불러주면 99가 나오는 겁니다. 딕셔너리 만들 때 키값이 중복되면 한 개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거는 다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키 리스트 만들기. 키만 따로 모아서 이 딕셔너리에는 어떤 키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키 값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키의 값만 가질 수 있어요. 키와 밸류로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밸류 값이 아니고 키 값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A1, B1, A2, B2, A3, B3, A4, B4입니다. 자, A로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다 뭐예요? 키 값이죠. 키 값, 키 값, 키 값. 그리고 a.keys라고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a3, 1, 2, 4 이렇게 키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를 딕셔너리 키라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 리스트로 만들 때는 요 앞에 리스트로 붙여주면 돼요. 그냥 리스트 a.keys라고 하면은 A3, A1, A2, A4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A.value주라고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만들어줄 때는 앞에다가 리스트를 붙여주면 돼요. 키즈, 밸류주 이렇게 해서 밸류값만 가질 수도 있어요. B3, B1, B2, B4 자, 이렇게 똑같이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고요. 키하고 밸류를 쌍 엮는 방법은 아이템즈라는 걸 이용합니다. A3, B3, A1, B1 자, A3 여기 보면은 A3, A3, B3, A1, B1, A2, B2, A4, B4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고요. A.items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아이템이 하나를 묶여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묶여 가질 수 있고요. 요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죠? 이걸 또 리스트로 만들면 똑같이 요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요게 소괄호가 뭐라고 했죠? 투플이라고 했죠? 투플로 묶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라는 어떤 딕셔너리에서 A를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은 A.clear 라고 해가지고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러면 A 값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딕셔너리로 남게 됩니다. 자, 딕셔너리 자료형의 연산하기 중에 이제 키와 밸류 값 쌍 모두 지우는 걸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방금 전에 앞절에서 봤던 A3, B3, A1, B1, A2, B2, A4, B4 이렇게 해가지고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료형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딕셔너리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키값과 밸류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A.clear를 하게 되면은 여기 다 지워져요.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지워지고요. 키로 밸류값 없는 get이라는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A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A1, B1, A2, B2, A3, B3, A4, B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부분에서 A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딕셔너리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get에서 A1이라고 하면 A1은 키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키값에 관련된 밸류값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B1이 나왔고요. A4 같은 경우는 A4는 B4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4가 났습니다. 해당 키가 딕셔너리에 있는지 조사하는 거. 이 키가 여기에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제로 A, A1, B1, A2, B2, A3, B3, A4, B4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이 이렇게 한 쌍씩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딕셔너리는 항상 쌍이에요. 키와 밸류로 쌍으로 돼 있다. 앞에 게 키고 뒤에 게 밸류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A1 in A라고 하면은 A1이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A라는 거 안에 A1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true라고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있는 거고 A4 in A라고 하면 A4도 있죠. 여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요. A5 in A라고 하면은 A5는 없죠. 지금 키값에. 그래서 false가 나온다는 거 지금 볼 수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자료형. V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true인지 false인지를 보는 거죠. 불자료형이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이고요. true하고 false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여기 A는 true라고 지금 우리가 넣어놨고요. 그죠? 여기 A는 true라고 넣어놨죠.
그리고 B는 false로 나왔어요. 타입 L을 보면은 클래스에서 불이라고 지금 나오죠. 이 타입은 불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불 연산을 하면은 자, 불 파이썬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true입니다. 왜? 파이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true고요.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건 false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1, 2, 3 리스트가 이제 존재하죠. 이 리스트 같은 경우도 true죠. 값이 있으니까. 여기 리스트에 값이 없으면 false예요.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값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불을 이용해 가지고 false인지 true인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불 0이라고 하면 이것도 false죠. 그리고 3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true고요. 넘버에서는 0일 경우에 false를 출력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가지고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 실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